자, 먼저 강의를 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소개하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소개하시면 저도 소개하고 앉아서 그냥 간단하게 자기소개 아주 간단하게요. 그리고 또 강의를 수강하게 된 간단한 동기 정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적어 놓고 염두에 놓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은 실장님 아주 간단하게요. 예, 앉아서 하셔서 자유국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경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부하게 된 동기는 말 그대로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밖에 몰라서 한번 좀 더 심도있게 공부해보고 싶어요. 마케팅에 대해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치과요? 치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지원 씨. 아리스탈에 계시는? 예. 예. 저는 주식회사 아리스탈입니다.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아크릴 유통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전공은 컴퓨터였거든요. 마케팅을 잘 몰라서 기초부터 열심히 닦고 제품을 지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강은정 대리님? 예. 저는 지금 그 비러닝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 다니는데요. 제가 전공은 일어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어학사업이 아마 주가 되긴 하겠지만 이제 마케팅 쪽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해외 사업 쪽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해외 사업 쪽으로? 네,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아하. 마케팅은 기존에 해보셔? 아니요. 아니요. 이제부터 배우면서 해야 되는 거라서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차근차근 알겠습니다. 자, 김명실 씨? 예.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제일 나이가 많네. 원래 배우는 걸 좋아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쫓아내주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발달 장애, 그러니까 지적 장애 관련해서 가족 지원 센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이 되는 복지에도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거 분명한 사실이고. 저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꾸릴 줄을 몰라요. 굉장히 좋은 거는 제가 돈을 많이 벌면서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 좋은 교육을 받은 분들을 제가 채용하는 건데 아직은 그런 편이 아니라서 저부터 배우고 그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효과를 보면 그게 이제 직원들을 전부 보낼 계획으로 아버지 계획을 갖고 그러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새 아까 한국재난가족지원센터시죠? 지금 저도 한국사회복지회인가요? 그쪽에서 강의를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요새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하셨대요. 아주 간단하게 접근한다라는 게, 채러티, 동정심을 좀 끌어내는 거죠. 근데 요새는 먹히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요새 안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불쌍하죠. 이런 거죠. 옛날에는 이만큼 불쌍했어요. 근데 하도 많이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약이랑 똑같은 거죠. 예? 많이 하다 보면 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옛날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윈윈의 개념을 끌어갖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기업에서 그만큼의 뭔가, 지원금을 받아내려면 기업들도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미지를 높인다라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사회복지 그쪽에서는 투자는 아니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마케팅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민정 씨, 회사 이름이 이쁘네요. 예. 안녕하세요. 노란풍선 여행사 신입직원 김민정입니다. 이번에 온라인 마케팅 쪽에 기획에 인사를 받게 돼가지고, 저희 사숙회사 여기 알게 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셔서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일을 받게 됩니다. 예. 자, 그 노란풍선은 어떤 회사예요? 저희 해외여행 전문. 해외여행? 네. 아하, 해외여행이야. 해외여행사. 알겠습니다. 특히 주력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저희 유럽 상품.
그러면은 나중에 싸게 돼요? 잘해주시면. 다들 조건이 있군요, 이렇게. 자, 이도운 씨는 아직 안 오셨고, 커준영 씨 아직 안 오셨고, 권순민 씨. 예,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사장님 편으로 해서요. 예. 와서 마케팅에 대한 그 이론과 이제 이해를 조금 더 공부를 하라고 해서 일단 왔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일단 도서유통 관련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북새통이라는 곳에 일하고 있습니다. 예, 북새통 아시죠? 예. 예. 모르세요? 저희 집으로 매일 그 DM이 많이 와가지고. 예. 현재 그런 거에 관한 그 이제 마케팅 도서와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오케이. 지금 근무하시는 부분은 마케팅 쪽이신가요? 예. 오케이. 마케팅 쪽이시고요. 그러면 제가 받는 DM도 보내시는 거겠네요? 잘 받고 있습니다. 그 BC카드랑 제휴를 하셔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금리카드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그 탑포인트를 그 어떤 식으로 북새통으로 하는지 그 방법이 없어 보니까 그냥 받고만 있습니다. 자, 민현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도 북새통에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사장님 근무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 도서 유통도 같이 하고 이제 그 월간 북새통이라는 도서 서평지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편집부이 하고 인터넷 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마케팅하고 편집 쪽 같이. 마케팅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편집하고 이제 인터넷 쪽하고 마케팅 회의도 같이 하고. 오케이. 요새는 내가 생산직에 있다, 내가 관리직에 있다. 요새는 내가 어떤 부서에 있는가에 상관없죠. 요새는 마케팅의 개념을 많이 알아야죠. 예전엔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만 잘했으면 됐어요. 그렇죠. 마케팅하는 사람은 마케팅만 잘하면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광고 대행사나 이런 데에선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잘하면 됐고요. AE는 그거 내다 팔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생산하는 사람이 마케팅을 공부해야 되고요. 마케팅하는 사람이 생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생산을 알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과 자기가 어떻게 만드는 것이 판매되고 아는 것을 알고 만드는 사람은 또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요새 그래서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있죠. 통합 마케팅, 통합화. 예. 이제는 영역이라는 게 없어요. 뭘 한다고 해서 그것만,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나만 잘하면 다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요새는 좀 빡세졌죠. 요새는 다 잘하던 아니면 아예 못하던 이런 개념으로 많이 가요. 특히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히나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자, 류은영 대리님. 왜 깜짝 놀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코스닷컴이라는 사이트에 있고요. 예.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콘텐츠 쪽 마케팅하고 프로모션하는 거 하고 있는데 게임 쪽에 좀 관심이 생겨서 게임 마케팅 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 전에 좀 기초를 받고 싶어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과정을 듣고 이직을 하실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기회 된다면? 확실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게임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게임 그쪽에서 강의를 나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게임 마케팅이라고 또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보통 마케팅의 개념을 가지고 게임에 접목을 하는 거죠. 그죠? 제가 주력으로 가르치는 기획이라는 부분도 똑같고 마케팅이라는 부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게임 마케팅 한다고 해서 스왓 분석 안 하고 STP 안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해요. 그 대신 그건 있죠. 게임 마케팅은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게임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만의 특성을 못 살려서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마케팅하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에다가 접목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부작용은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게임이라는 부분도 하나의 지금은 시장은 되게 크죠. 시장은 되게 크지만 게임 시장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게임도 지금 매파전 돼가지고 거기서 점유율 싸움이 장난이 아니죠. 아마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괜찮았지만 지금은 심하기까지는 아닐지는 심하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점유권 싸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쟁자 중심의 마케팅. 한 놈이 많이 마케팅을 하면 다른 한 놈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시장이 100이에요.
한 사람이 50에서 60%를 시장 점유율을 올리면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50에서 40으로 떨어지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남들이 뭐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뭐 이 부분도 제가 다 다룰 거니까요. 그 다음에 박성혜 씨? 예. 아까도 계셨나요? 계셨어요? 자, 회사가 어디? 하나로 드림. 닷컴에 있고요. 예. 전략사업팀에서 마케팅 하고 계시고요. 네. 예. 뭐 친구 좀 다른 팀이긴 한데 결국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지금 제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무슨 기획을 할 때마다 늘 막히거나 하면은 늘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면 뭐 다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급투입돼가지고 함께 꼬셔서 오신 거예요? 네. 난 저런 분들이 딱 좋아요. 끝나고 제가 뭐 맛있는 거라도. 그렇죠. 여러분이 마케팅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마케팅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마케팅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마케팅은, 근데 저도 마케팅 공부를 해요. 예, 저도 그런 마케팅 공부를 하고, 저도 지금 마케팅 에이전시 일도 하고, 제 회사에 대한 마케팅도 하고요. 예, 꼭 이론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마케팅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매번 하다 보면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매번 마케팅 서적이 나오면 또 사봐요. 사서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다 맞는 얘기예요. 정말 다 맞는 얘기인데, 그게, 이론은 이론이고, 이런 거 있죠. 코카콜라와 펩시 간의 전쟁, 이런 거 있죠. 되게 재밌어요. 주몽보다 더 재밌어요. 읽다 보면은요. 근데, 나랑은 좀 먼 나라 얘기예요. 먼 나라. 내가 그렇게 자본을 구성할 돈도 없고, 예. 그리고 그만큼의 한마디로 인프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게 뭐랄까요. 이게, 풀리지 않는 갈증? 이런 게 있어서 계속 돈 버는 건 출판사 같기도 해요. 계속 책을 사다 보니까요. 그래, 여러분 옛날에 대학 갈 때 성문종합이나 정석 이런 거 그런 세대 맞으시죠? 네, 맞으시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은 맞으실 것 같고, 맞죠? 예. 네. 사지 찍고 대학 가셨죠? 4개 중에 하나. 나머지 분들은 5개 중에 하나죠? 그죠? 여러분, 아마 같은 경험이라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맨날 수학 정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수학이 저 때는 기본 정석, 실력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매번 이렇게 정석을 딱 이렇게 보면, 집합만 까만 거 있죠. 집합만. 이렇게 까마고요. 여러분,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명사만 잘 알죠. 명사. 언제나 매번 처음만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마케팅 공부도 그렇게 봐요. 마케팅 공부도 매번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마케팅 교육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이미 하고 있는데 좀 정리가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마케팅 부서에 있는데 마케팅을 배우러 왔다? 좀 말이 이상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지금까지는 모르고 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마케팅은 처음부터 분위기 잡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마케팅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예, 정말로요. 저도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 전공이 뭐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체육 나왔지 않아요?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예? 저는 예체능을 했어요. 예, 저는 영화를 전공을 했어요. 영화를. 그러니까 학사 때 영화 필름스쿨에 있었고, 석사 때도 필름스쿨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경영을 하다가 외국에 가서, 미국에서 영어 공부가 아니라, 그죠? 난 영화 공부를 하러 갔는데 결국 남은 건 영어 공부였고, 영어 공부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한국에 와서 저는 미국에서 영화 공부를 해서, 영화 관련 회사에서 다니다가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에서 다시 이쪽 신방과 있죠? 신방과 대학원을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한 거죠. 이 마케팅 쪽으로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저는 그리고 이제 에이전시에 많이 있었어요. LG 에드라는 곳에서는 제가 프로모션 마케팅을 했었고, 그 전엔 또 브랜드 마케팅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몇 년 전에는 제 회사를 차렸고, 또 이렇게 또 낮에는 또 제가 마케팅 대행 업무를 해주고 있고,
어제도 제가 마케팅 제 클라이언트랑 미팅을 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는 또 얼마나 돈 욕심이 많으면 또 이렇게 강의를 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은 기본만 충실하다면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알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 소견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지금 잘 몰라서 혹은 알았는데 좀 더 다시 체계화한다. 대학원에서 오늘 제가 낮에 대학원에 가서 문화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실무자분들이 여러분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많을 것 같아요. 마케팅은 지식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제가 차라리 신입사원들이 지식은 더 많이 알아요. 왜? 책을 더 많이 보니까요. 이 마케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제 생각엔 직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그 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이론적 접근을 통해서 나중에 꽃은 뭐가 펴요? 창의의 꽃이 핀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한테 힘을 주는 얘기고 이거 뭣도 아니겠지만, 제가 언제나 그런 말이 있어요. 예체능도 한다. 그런 거 있죠. 어려운 거 물어보면 제가 예전에 잘하던 말이 있어요. 나 모르겠는데. 나 예체능이잖아. 이러면 다들 이렇게 면제부가 됐거든요. 나 체대 나오고 나 보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너는 경영학과라며. 저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다. 혹은 내가 마케팅을 전공했다. 여러분,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MBA 출신들이 더 못한대요. MBA 출신들이요. 너무 많이 안 가르쳐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여러분 수업이 4주간 진행이 되면서 제일 그거 같아요.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것보단 제가 봤을 땐 체질 같아요. 체질. 마케팅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마케팅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아, 내가 한 게 저 전략이었구나.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해요.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들면 별로 안 된다라는. 왜? 여러분, 마케팅은 논리와 전략과 이런 거 같죠?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러지가 않아요. 그렇죠? 비논리와 말도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천지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전략적으로 분석해내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략적으로 분석을 내고 하는 게 몇 %나 될까요? 논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도 몇 %나 될까요? 차라리 그런 게 많죠? 하고 나서 내가 그걸 왜 했지? 이런 게 더 많죠? 원래 분석적인 사람은 이유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뒤죽박죽이에요,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마케팅 기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낫고, 이건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 때 아마 딱 드러나요. 마케팅 기질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론만 충실하는 사람은 브레이크 타임 때 그냥 엎어져 있어요. 끼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에 대한.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딱 왔으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죠.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마케팅 기획이고 뭐고는, 영업이고 뭐고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많이 알면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전 개인적으로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차라리 내가 마케팅을 모르는 게 나아요. 내가 너무 많이 알면 내 스태프들이 몰라요, 마케팅을. 내가 너무 많이 알면 걔네가 모르고, 걔네들이 너무 많이 알게 만들려면요, 내가 모르는 게 나아요. 내가 모르는. 너무 똑똑하면 인재가 안 오는 법. 아이고, 나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때 여러분이 그냥 교육이니까가 아니라 이런 데서부터 기질을 발휘해보는 거예요. 습관처럼. 마케팅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명함을 건네고, get to know. 알아가고요. 이런 거 있죠. 어디다 뒀다 두면 써먹을 때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트레이닝, 이게 실질적인 마케팅 연습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 저 소심한 A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랑 친해지지 않고요. 혼자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마케팅을 정말 잘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죠? 마케팅은 여러분 오픈 마인드와 좀 더 액티브한 사람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딱 봐서 어떤 분이 제일 자질이 있는지, 어떤 분이 제일 자질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양이 많아요. 접근할 부분이요. 그리고 아마 기초적인 개념도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마케팅의 개념을 한번 좀 깨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에 대한 책을 나 태어나서 한 권도 안 읽어봤다. 그죠? 정말? 천연지역이네, 천연지역에. 한 권 정도는 다 읽어보셨죠?
자, 오케이. 한 분 실장님 빼고. 다 읽어보셨죠? 이거 마케팅이 뭐다? 다 알아요. 그렇죠? 마케팅 팔아 제끼는 거죠.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면. 팔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파는 거에 목적을 둬서 여러 가지 수단, 그 효율성이 끌어들이는 방법을 끌어들이는 거죠. DM을 보내도 되고, 온라인을 해도 되고. 여러분,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뭐예요? 팔아야 되니까 생각을 해내는 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째 시간에는 마케팅의 이해와 새로운 학습 접근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안 넘어가네. 자, 두 번째, 먼저 목차는 여러분이 좀 보시면 알 거. 첫째, 우리가 가려는 마케팅 로드맵이에요. 우리가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날 만나서 우리가 할 로드맵. 일단 오늘 스타트자. 자, 스타트. 예. 강의 교재는 볼 게 없어요. 제 교재는 유명해요. 볼 게 없는 교재로요. 예. 일단 슬라이드를 보시고 대화를 해보면 돼요. 자, 일단 스타트 오늘 입장에서는 이제 마케팅 이해와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일직선인데 이건 라운드로 돼 있죠. 그죠? 라운드로. 이거는 뭔가 여러분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마케팅에 대해서 좀 잘 하거나 내가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강의 수강을 끝나고 마케팅 천재가 됐다. 여러분 그 책 보셨어요? 제리 콕스의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그거 읽어보면 마케팅 천재가 되는 줄 알고 읽어봤는데 하나도 마케팅 천재 안 되더라고요. 제가 또 산토 깨는 얘기,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마케팅 천재가 되진 않아요. 예, 그러면 이건 3천만 원이 돼야 돼요. 예. 근데 마케팅에 대한 감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약간의 탄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마케팅의 이해와 패러다임을 보고 첫 번째, 기업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뭐냐. 크게 세 개로 나눠봤어요. 기업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하는 부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고, 두 번째, 고객 중심적 마케팅을 하는 건 또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요새 포커스가 여기에 많이 맞춰져 있죠. 고객 중심적. 여러분, 원래 고객 중심적 마케팅을 하면 다 성공을 할까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왜요? 고객은 자기가 뭘 필요로 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고객은 가끔 거짓말을 해요. 한 예를 들어서 마리안느라는 잡지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 잡지 얘기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잡지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한테. 우리 잡지를 정말 교양 있는 그 내용만 담으면 사겠느냐? 다 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아무도 안 사요. 여러분, 뉴코크 사례도 있죠? 맛있다고 했어요. 20만 명한테 물어봤다고요. 맛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지네들이. 그리고 나오니까요, 이제 맛 없대요. 고객은 상당히 지향점이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기업 중심적인 거랑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뭘까요? 능력 있으면 시장을 교육시키고요, 끌고 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면요. 자, 고객 지향적인 건 고객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이거는 지금 소비자 중심이 아니죠. 이거는 뭘까요? 경쟁자 중심. 이거 오타가 나네. 경쟁자 중심이에요. 여러분, 경쟁자 중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비자를 보고, 우리 회사를 보고 봐도 안 되는 게 뭐냐? 그 시장에 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나만. 나 말고 뭐예요? 남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도. 여러분, 네이버나 이런 데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딱 쳐봐요. 안 나오는 거 없어요. 여러분, 신규 아이템은 없어요. 신규 아이템도 없고요. 새롭게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별로 없어요. 검증되지 않은 것도 쓰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경쟁자 중심적인 마케팅 전략은 뭐냐? 여러분, 전략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어디 파트 같아요? 그쵸? 경쟁자 중심일 거예요. 경쟁자 중심. 왜? 여러분, 내가 사람은 2명이고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은 5명이에요. 그럼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사자가 그 2사람이 갔는데 사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2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요. 근데 한 사람은 먼저 도망가기 바쁜데 한 사람은 도망가기 전에 먼저 앉아가지고 운동하러 가라시네.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이 물어봤대요.
야, 그런다고 해서 네가 사자보다 더 빨리 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다는지 알아요? 너보단 빨리 뛸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대요. 무서운 얘기죠. 사자랑 사자보다 더 빨리 뛸 생각 아니야. 너보다 빨리 뛰면 되는 거예요. 사자는 둘을 안 잡아요. 그게 경쟁자라는 거예요. 경쟁자는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경쟁자가 있을 때 뭐예요? 시장이 발전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죠. 모든 시장은 쌍마라는 말이 있어요. 쌍마. 제가 LG에 있었을 때 잘 가던 사우나 이름도 쌍마. 쌍마. 쌍마 하면은 꼭 쌍마 사우나가 생각나는데 왜 쌍마일까요? 말 하나가 끌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정부에서 그건 규칙 위반이라고 그래요. 그쵸? 두 마리 정도는 끌어줘야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100m 달리기를 연습해요. 나 혼자 연습해요. 안 늘어요. 그죠? 나보다 열나 빨리 뛰는 애랑 해요. 그건 뭐야? 아예 안 뛰죠. 너무 빨리 뛰죠. 나보다 너무 느리면요. 조금만 해도 난 상당히 잘 뛰는 것 같죠? 나보다, 여러분, 러닝메이트라고 하죠?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뭐예요? 전략도, 전술도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창의적 마케팅 전술과 사례예요. 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전략을 통해서 창의라는 꽃을 피워야 돼요. 네. 전략 없이 창의적으로 하는 건 뿌리 없는 나무랑 똑같아요. 네. 여러분,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느냐? 아이디어는 퍽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나와요. 네. 근데 그분이 좀처럼 안 오시죠. 그렇죠. 보통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옛날에 아르키메데스가, 왕이 아르키메데스한테 문제를 냈죠. 야, 가짜 왕관을 발견해라. 네. 그리고 나서 아르키메데스가 고민을 하죠. 계속. 네. 왕관을 부수지 말고 발견하라는 거죠. 계속 고민을 하죠. 계속 고민을 해서 여러분 목욕탕에서 그 욕조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자기가 들어가니까 물이 그만큼 나왔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외친 게 뭐예요? 그쵸? 유레카라는 말을 했죠. 여러분 원래 아이디어라는 건 펑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뭘까요? 충분하게 숙성이 됐을 때요. 한순간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얼음으로 될 때요. 점점 얼까요? 아니면 어떤 순간에 딱 결정화될까요? 고속 촬영기로 보면 순간으로 딱 결정화돼요. 아이디어란 여러분 그냥 아이디어야 나와라. 아이디어나 나와야. 그건 가끔씩 나오기도 하죠. 근데 보통 뭐냐?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숙성을 했을 때 아이디어라는 게 아르키메데스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하고요. 목욕탕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욕 잘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아르키메데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은 수학적인 능력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어떤 이 순간의 찰나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케팅, 전술과 사례를 부분을 볼 거고, 그 다음 P, 마케팅 계획서 리뷰를 볼 거예요. 예. 뭐 다른 과정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넣느냐? 일단 제가 주특기가 문서 쓰기예요. 제가 제일 잘 가르치는 것도 문서 쓰기인데, 여러분 마케팅을 아무리 잘 알아도요. 아무리 잘해. 나 마케팅 천재야. PT를 못하고요. 기획서를 못 쓰면 참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그거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왜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케팅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소비자도 잘 소비자에 대한 니즈를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충족을 시키면 마케팅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 왜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야구를 진짜 잘해요. 오면 다 홈런이에요. 예. 근데 우리 코치가 벤치에 앉아있으래요. 네, 그럼 참 안타깝다고요. 네, 일단 소비자를 만나려 여러분 타석에 나가려면 여러분 누구를 설득시켜야 돼요? 코치한테 잘 보여야 돼. 코치가 내가 야구를 잘하는 놈이라고 인정을 해야만 뭐야. 여러분 박지성이나 뭐 보면은 다들 축구하는데 벤치에 앉아있죠. 원래 벤치에 앉아있는 애들이 말은 제일 많아요. 그렇죠? 경기하는 애들보다. 여러분 일단 실무자로서 좋은 아까 게임 쪽 마케팅 내가 마케팅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걸 떠나서 그 회사가 지금 마케팅의 그 실력이 어느 만큼 있는지에 대해 내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기획서 또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나오는 거죠. 많이 아는 것보다 보여줄 때 아는 게 판정이 되는 부분이 실무에서는 훨씬 더 많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략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로드맵으로 우리가 스타디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일단 바로 우리가 마케팅. 자, 마케팅은 뭐죠? 라는 거 하는 것보다 한번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마케팅에서 한번 바보스러울 정도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마케팅 학습에 대한 오해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일단, 마케팅의 개념은 광범위하다? 네. 뭐, 마케팅 개념이 되게 디테일하면요. 1시간의 수업 듣고 딱 끝내버리면 될 거예요. 근데 이 마케팅이라는 놈이 참 아베바 같은 놈인 것 같기도 하고 참 특이하네요. 요리조리 막 붙죠. 여러분 요새 뭐 나오면 문화 마케팅에도 붙고요. 예, 요새 뭐 아트 마케팅 기존에 없었던 거에 붙죠. 또 뭐야 그냥 마케팅이라는 놈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요새 뭐 인터넷 마케팅. 여러분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 계속 붙죠. 범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참 그 마케팅의 개념을 차라리 마케팅을 하는 것보단 마케팅 교육을 하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마케팅이라는 게 계속 진화하고 진보하거든요. 그죠? 마케팅의 개념이 광범위하다. 두 번째, 마케팅 전략 기획은 어렵다? 라는 부분이요. 세 번째, 마케팅 기획은 설득을 배우는 것이다. 고객에 대한 설득. 혹은요, 우리 팀장님에 대한 설득. 자, 네 번째, 고객은 마케팅 실무자에서 가장 중요하다? 다섯 번째, 마케팅 학습을 하면 마케팅 능력이 향상된다? 라는 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우리가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 교재에 보시면 6페이지예요. 마케팅 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마케팅 하면 내가 쉽게 생각하는 게 떠오르는 거야. 뭐 돈도 있을 수 있고 그때 마케팅 하면서 나한테 연명했던 뭐 김 차장을 쓸 수도 있고요. 뭐 아무거나 anything. 여러분 학술적인 거 쓸 필요도 없고 뭐 개인적인 거 써주세요. 예? 뭐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으면 사장님 써요. 욕도 써주세요. 여기는 사내 강의가 아니니까. 다 써보셨나요? 일단 내가 이 쓰는 속도가 좀 딸리다 라고 하면 나는 마케팅에 대한 전술적 개념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케팅에 대해서는 한 3개 이상 안 나온다.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더 많다 하면 일단 그분은 전술적인 사고는 좀 많을 소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그걸 전략화하죠.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이 생각을 한 걸 가지고요. 뭐 저도 한번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네. 팀장님, 시장, 판촉, 트렌드, 니즈, 홍보, 타겟, 고객, 경쟁회사 세분화, 뭐 기타 등등 막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번에 쓰신 내용을 가지고요. 비슷한 것끼리 한번 묶어보세요. 몇 개의 묶음이 나오시나. 자, 한 묶음. 난 한 묶음 남았다.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다섯 묶음. 오케이. 여섯 묶음.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뭐 3개, 4개 이 정도가 제일 많죠. 3묶음에서 4묶음. 자, 뭐 이렇게 저도 한번 묶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요. 이렇게 묶어봐요. 자, 그 다음에 그룹핑 된 것을 대표할 수 있는 말들이요. 7개라면 7개에 대한 대표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렇게 그래서 결국 이게 뭔데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게 뭔데요. 이렇게 묶어서 이게 결국 뭔데. 대표 단어를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략과 전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묶음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는요, 전략의 개념이에요. 그 전략을 다시 묶는 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케팅의 개념일 거예요. 현 시점에서요. 그리고 이 작은 개념들은 전술이에요. 전술은 전략을 드라이브 시키죠. 전략들은 만들어서 뭐예요? 마케팅의 목표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일단 이 하위층이 되게 많다라는 건 마케팅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거나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있다거나 마케팅에 대한 뭔가 개연성 있는 게 뭐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마케팅 전략은요 탑 다운 되기도 해요. 명령에 의해서도요. 위에서요. 그러나 진정한 마케팅은요 발음업이 더 나아요. 그죠? 왜요? 이 발음은 누굴까요? 이 바닥은 누굴까요? 이 바닥이 보통 소비자일 수도 있고요. 경쟁자일 수도 있고요. 뭘 또 있을까요? 또 우리 기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위에서 시켜서 마케팅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 전장터에 나가보지 않은 장군이 간 것처럼 상상해서 전략을 지시하면요. 져요. 장군이 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봐야 돼요. 근데 보통 장군들은 뭐야? 바빠서 잘 못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개념이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마케팅은 뭐뭐예요 라고 말은 안 해드릴게요. 왜 제가 이런 말을 안 해드리냐? 이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마케팅을 배우면요 평생 답을 찾게 돼요. 차라리 여러분이 답을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하시면서 커리어 발전하시면서 그 개념을 가다듬어 가세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왜? 제가 마케팅은 뭐뭐예요 라고 하면 그건 제 생각이라고요. 저는 여러분이랑 이런 게 또 달라요. 저는 이런 게 다르고 뭐 여행 쪽에서의 마케팅과 교육 쪽에서의 마케팅은 또 다른 얘기고 뭐 의료 계통의 마케팅은 또 다른 얘기겠죠.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뭔 소리 하면 마케팅 요 개념 잡고요. 뭔 소리 나오면 요 개념 잡고요. 그럼 평생 마케팅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끝나요. 차라리 여러분이 마케팅의 개념을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마케팅의 개념을 어떻게 세우느냐? 내 나름대로요. 여러분 초콜릿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까만 초콜릿이 맛있다라고 그래요. 유럽 사람들은요 약간 우유빛 나고요 우유맛 나는 초콜릿이 좋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씁쓸해야 더 좋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뭐 원액이 더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씁쓸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갈색 톤을 좋아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초콜릿이 좋은 초콜릿이라고 하는 건 갈색과 뭐예요? 씁쓸한 맛. 이 두 개가 뭐예요? 계속 생각해서 결정화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초콜릿의 개념을 갈색이면서 씁쓸한 초콜릿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갈색과 씁쓸한 거 고민하다가 나오는 그런 결정화 단어가 뭐냐?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 씁쓸하고요. 갈색. 약간 갈색하면 가을. 그래서 나온 게 한때 우리나라에서 1위 초콜릿이었던 가나 초콜릿이에요. 걔네들의 마케팅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통 여러분 마케팅이란 이겁니다. 엿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념은 내가 세우는 게 나아요. 왜?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다 똑같은 소리예요, 결국. 근데 약간의 표현이 달라요. 차라리 여러분이 마케팅을 개념을 세우고요. 그거를 체계화하러 가는데 투자를 많이 하세요. 배우는 과정보다 훨 나아요. 그게. 어차피 여러분은 생뚱맞은 소리는 안 해요. 마케팅은 집에서 밥을 먹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다고요. 다 마케팅은 개념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 요 세 개를 여러분, 그래서 마케팅 학습이란 여러분이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요, 예, 하나하나 퍼즐로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룹핑으로 퍼즐에 맞춰가면 이 사람은 뭐예요? 마케팅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케팅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이건 두 개가 다른 의미예요. 컨텐츠 마케팅과 컨텐츠 포 마케팅과 마케팅 포 컨텐츠는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컨텐츠 포 마케팅은 뭐예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마케팅 포 컨텐츠는요, 컨텐츠를 컨텐츠로 만들려고 뭐야? 마케팅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개념은 다르다고요. 특정하게 코틀러가 마케팅은 뭐라고 했으니까 뭐야? 여러분 코틀러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틀러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면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세요. 저도 제 스스로 다음까지 숙제가 뭐냐? 개념 찾아올게요. 개념 찾아올게요. 멋있는 개념 말고요. 내가 정말 생각하는 개념이요. 내 단계에서요. 네, 내 단계에서 생각하는 마케팅의 개념이 뭐냐? 자,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잘 세우려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죠. 아까 세 개를 가지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여기서 마케팅의 포커스. 여러분 앞에서 말한 거 이걸 묶으면 보통 여러분 묶으면 이런 게 나와요. 이걸 묶으면 뭐가 나올까요? 이건 고객이에요. 고객. 소비자예요. 소비자. 여러분이 나온 것 중에 아마 대표적인 말이 소비자가 있을 거예요. 이건 뭘까요? 판촉, 홍보, 영업, 팀장 이건 뭐예요? 이건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 즉 내가 나를 마케팅하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여러분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마케팅 개념이에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들어가려는 회사의 인재상을 알아야죠. 그렇죠? 인재상을 알아야 내가 그런 인재면 들어가는 거겠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그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요? 경력이 있는지 학력이 있는지 아니면 내 연봉이 서로 간에 맞는지를 봐야겠죠. 그 다음 마지막이 뭘까요? 경쟁자예요, 경쟁자. 그렇죠? 경쟁자라는 거죠. 그 회사가 나만 뽑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 뭐예요? 한 5명 면접해오고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날 왔는데 다들 4명이요. 다들 못 참석했어요. 나만 왔어요. 그럼 뭐야? 경산 안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묶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3조각으로 많이 갈라져요. 4조각도 돼요, 4조각도. 5조각도 돼요, 5조각도. 5조각이건 4조각이건 뭐예요? 3조각이건. 여러분 여기서 마케팅 컨셉은 어디 있을까요? 예, 여기 가운데 있죠. 그렇죠?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 여러분 요거의 개념은 뭘까요? 요거의 개념. 전술의 개념이에요.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이 만들어져서 전술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전술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여기서 마케팅의 전략과 컨셉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죠.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잘 세우려면요. 자, 이런 개념이에요. 마케팅의 개념은 알아가는 것보단 알아져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마케팅을 수업 시간에서 배운 것보다요. 마케팅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마케팅의 개념을 나름대로 세운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가운데 내용을 가지고 내가 되게 알아가려고 그래요. 이건 어거지예요, 어거지. 여러분 이쁜 애가 이쁘게 되려는 건 성형수술하는 거면 이뻐요. 뭐 핀을 꽂거나 뭐 하면요. 못생긴 애가 계속 그 짓을 하고 다니면 뭐예요? 남자인 경우도 죽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원래 이쁜 애가 더 이뻐 보이는 건 뭐예요? 배경적인 부분이에요. 배경적인 부분. 여러분 여자분한테 우리 나 여자 소개시켜줘 하면 여자분들은 꼭 자기보다 아닌 애 소개시켜준다고요. 왜요? 자기가 더 이렇게 나아 보이게 하려는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아까 본 것처럼 내가 3개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원이 이만하죠. 4개를 생각하면 여러분 저 원이 커요? 이 원이 커요? 이 원이 크죠? 그럼 이 원이 작죠? 여러분 마케팅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려면 마케팅의 개념 사전을 가지고 마케팅의 개념을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뭘 하면 개념이 좋아져요? 배경을 알면 이건 자연적으로 작아진다고요. 많은 부분 고려사항을 많이 하면 뭐예요? 마케팅 개념은 작아져요. 왜 신입사원들은 마케팅을 못하느냐? 신입사원은 뭐예요? 교과서에서 배운 몇 가지만 가지고 마케팅 계획을 세워요.
왜 부장님하고 이사님하고 이렇게 좀 급수가 되시는 분들, 마케팅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왜 마케팅 개념을 잘 세우느냐? 보고 들은 게 많아요. 이미 많이 해가지고 그 배경 지식, 스키마 지식이라는 게 많다고요. 마케팅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명확히 하려고 마케팅 개념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다 보면.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써먹지도 못하는 개념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면 뭐예요? 개념이 좋아져요. 경험이 없어지면요. 경험이 하나면요. 와, 마케팅의 개념 진짜 크죠. 네. 마케팅의 개념 진짜 커요. 왜요? 하나밖에 못 보면 개념이 되게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책에서 보지 마시고 뒷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있죠. 내가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요. 개념은 좋아져요.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공유되는 부분이 마케팅의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자, 사람들은 각자의 마케팅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를 체계화해서 마케팅 개념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마케터가 가야 되는 임무이자 마케팅을 배우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요. 뭐 미래 마케팅, 감성 마케팅, 문화 마케팅, 뭔 마케팅, 게릴라 마케팅, 뭔 마케팅 다 뭐예요? 한 뿌리에서 나오네요. 한 뿌리에서.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왜 그렇게 많아졌을까요? 그것도 상품이라고요. 그것도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품을 구매하는 지식 커스터머가 되면 뭐예요? 마케팅의 개념 세우기는 되게 어려워져요. 알고 나서 읽다 보면 뭐예요? 능력이 커지죠. 근데 알려고 해서 읽다 보면 뭐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려요. 읽으면 읽을수록. 일단 여러분 세상에 답일 수도 있고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구는 동그랗대요. 그죠? 근데 나는 어디를 가도 동그란 게 안 보여요. 나는 내가 생각에 지구는 평평한 것 같아요. 그럼 지구는 평평한 거예요. 네, 지구는 평평한 거죠. 어차피 내가 그렇게 인식하면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자, 여러분 마케팅하면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를 먼저 여기 써보시고요. 두 번째 생각나는 거 여기 써보시고요. 세 번째 생각나는 거 세 번째 써보세요. 아까 세 개의 그룹을 했죠. 그 세 개의 그룹이 나온 거면 그 세 개의 그룹 중 가장 먼저, 가장 내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걸 먼저. 네 개라면 네 개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자, 두 번째 오해는 그거예요. 아까 첫 번째 오해가 그랬죠. 마케팅의 개념은 모호하고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니까 애매한 거죠. 구체화하려면 뭐예요? 자신감을 갖는 게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 마케팅을 하건 뭐를 하건 여러분 타자가요. 타석에 나가서 내가 볼을 칠 수 있을까? 나 못 칠 것 같은데. 이러면 뭐예요? 못 쳐요. 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뭐예요? 그때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때에 따라서 틀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조정해 나가세요. 조정해 나간다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개념, 마케팅 전략 기획은 어렵다? 자, 여러분 쓰셨죠? 이렇게. 어떤 사람, 자, 먼저 기업 관련해서 쓰신 분. 혹은 고객 관련해서 쓰신 분. 오케이. 표현이 다르고 그냥. 그렇죠. 이 맥락에 들어가면 돼요. 경쟁자 중심으로 먼저 쓰신 분.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마케팅 기획이란, 마케팅이라는 여러분 생각에다가 기획이라는 것, 여러분 기획, 플래닝, 여러분 프로세스의 개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케팅 전략 기획이란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뭐하고 하는 게 여러분 마케팅 기획이에요. 여러분 논리, 마케팅 전략 기획은 논리성이 좀 있어 보이죠? 논리. 여러분 논리란 뭐예요? 논리란 인과예요. 인과.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게 논리예요. 그쵸? 여러분 원인이 없고 결과만 있는 건 뭘까요? 그건 논리가 아니에요. 그쵸? 배고파. 밥 먹은 게 그건 논리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밥을 먹어요. 왜 먹었어? 글쎄다. 이건 뭐예요? 이건 논리적이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마케팅 전략 기획을 한다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순서를 정해 놓아도 그게 전략 기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전략을 생각하는 거는 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가지고 뭐부터 하고 뭐부터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요. 점점 일할수록 정렬이 많아져요.
일할수록 정열이 떨어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열이 많아지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가장 먼저 하기 싫은 일을 한대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기 싫은 일을 하고요,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한대요. 하면 할수록 밤이 되면은 되게 정열이 떨어지는 사람은 뭐냐? 일어나면 하고 싶은 일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 오후엔 뭐가 남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오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기 싫은 일이니까 내일로 넘겨요.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죠. 기업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은근히 기업 중심적 마케팅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 중심적 마케팅이요. 기업 중심적 마케팅은 뭘까요? 기업이 중심이 돼서요, 시장을 리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좋은 회사에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만큼의 자원과 그만큼의 재원이 있었을 때 뭐예요? 시장을 리딩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나는 자원이나 재원이 약간 없어요. 그래서 뭐야? 니즈를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틈새를 잡아내기도 해야 되고요. 뭘 해도 돼요? 경쟁자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건 뭐예요? 치열한 시장에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은근히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요? 경쟁자 중심으로 있다면 뭐예요? 내가 많이 있건 누가 뭐 하건 뭐예요? 지금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다른 회사에서 시장을 뺏어간다고요. 여러분 보통 이러죠? 처음에 회사가 이렇게 태어나요. 보통 처음엔 여러분 기업 중심이에요. 창업자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뭐예요? 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요, 고객 중심적인 회사로 해서 시장을 넓혀 나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 산업이 잘 되다 보면 치열해져요. 그러다가 한 회사는 뭐예요? 잘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잘 되면 뭐예요? 다시 기업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돈과 자원이 있어서 뭐예요? 여러분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PMP 이런 거 막 사람들이 갖고 다니죠. 그건 니즈를 충족시킨 것도 있지만 뭐예요? 기술의 발전과 그런 걸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뭐예요?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있어서 광고를 유명한 애들이 이러고 하고 다녀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나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마케팅 전략기획,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전략기획사, 수압 분석이죠. 수압 분석은 제일 먼저 뭘 본 거예요? S, strength를 본 거예요. strength는 뭐예요? 우리 기업의 강점이에요. 강점을 보고 그 다음 약점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가지면 뭐예요? SWOT를 한다라는 건 회사의 문제이자 회사의 기회적인 마케팅의 기회적인 요소도 뭐예요? 회사 내에 있을 소지가 많아요. 여러분 STP 분석이라고 들어보셨죠? STP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끌어내죠. STP는 뭐예요? STP는 세그먼트. 일단 고객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일단 고객을요. 세그먼트 되는 거죠. 아니 고객이 아니죠. 시장을 먼저 보는 거죠. 시장을 쭉 봐서 뭘 잡아요? 우리의 고객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를 하는 거예요?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뭐예요? 우리 회사를 변신시켜 나가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게 더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이고 어떤 게 더 기업 중심적 마케팅 같아요? 이게 더 기업 중심적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중소기업이 스와트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맨날 W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맨날 그래요. S 쪽에는 기술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이트는 맨날 경쟁 맨날 똑같아요. 아무리 해봤자 뭐야. 스왓을 해서 BCG 분석 아시죠? 이런 거 뭐가 있는 회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BCG 분석 이렇게 BCG 분석이라고 포트폴리오 분석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요. 그래서 보통 초기에는 STP 분석 같은 걸 많이 한다고요. 시장이 있어? 세그멘트,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죠. 시장 세분화는 여러분 고객 중심적 마케팅에 들어가요. 그래서 타겟을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시장에는 럭셔리가 왜요? 근데 우리가 좀 안 럭셔리해요. 그럼 뭐예요? 로고도 바꾸고요. 회사에 대한 이름도 바꾸고요. 뭣도 바꾸고요. 여러분 뭐예요? 홍보하는 것도 옛날에는 전단지 뿌리다가 지금은 럭셔리 해야 되니까 이제는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소정의 제품을 가지고 타겟도 바뀌는 거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좀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STP예요. 즉 마케팅 전략 기획이란 뭐냐? 순서를 배우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면은요. 순서를. 뭐부터 하고. 자, 근데 여러분
논리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논리라는 것도요. 원래 논리적인 사람도 없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논리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취업 못해요. 여러분 지금 회사 가보세요. 우리 회사 인지상 논리적인 인간 이런 회사는 없어요. 지금은 창의적인 사람을 원하죠. 내가 되게 논리적이죠. 그럼 뭐예요? 할 게 없어요. 저 신입사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신입사원이 막 사업을 막 리딩하고 막 이래요. 그건 미친 거죠. 신입사원은 뭐예요? 하라는 일만 해야죠. 그죠? 이병이 이병스럽고 병장이 병장스러운 게 논리예요. 병장이 이병스럽고요. 이병이 병장스러운 게 그게 창이고요. 그렇겠죠. 논리적인 접근이랑 우리는 뭐예요? 논리학을 배워요. 논리학, 로직 트리 뭐 이런 걸 배워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런 순서에 맞춰서 말을 하면 뭐야? 논리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라는 것도 앞에 계신 분이 논리라고 인정해줘야 논리죠. 그렇죠? 여러분 STP 분석하면 마케팅 전략이 나와요? 그리고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STP 분석해도요 망해요. 전략 틀려요. 근데 왜 STP 분석을 해요? STP 분석하고 전략하는 것도 순서잖아요. STP 분석 안 하고 그냥 내가 전략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건 논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그럼 분석을 했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논리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원래 그냥 마케팅을 할 땐 STP 안 하셔도 돼요. 왜 STP를 해요? 설득하려고요. 고객을요? 고객 앉혀놓고 STP 하세요? 안 해요. 고객은 STP도 몰라요. 누구를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상사요. 아니, 내 클라이언트요. 왜요? 내 클라이언트한테 STP 분석 안 해도 돼요. 내 클라이언트랑 내가 되게 친하죠. 그럼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야, 이거 하자. 얘 싫어? 하자. 하면 돼요. 근데 걔랑 나랑 안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논리적으로 말을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STP를 하는 거예요. STP를. 여러분 스왓하고 나온 전략은 논리적이고요. 스왓 안 하고 그냥 쓴 말은 안 논리적이에요. 그게 답이 됐든 답이 안 됐든 차라리 이런 게 낫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을 만드는 거예요. 답을 더 답스럽게 만들어야 뭐예요. 고객들이 상사가 그걸 답이라고 알고 하게 되면 뭐예요. 돼요. 그렇죠? 여러분 원래 회사가 망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전략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투자할 돈이 그때 안 들어와서 망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다가 접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가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뭐예요? 일찍 접어요. 왜요? 더 이상 못 끌고 가는 거죠. 그 사람을. 자, 그래서 마케팅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순서로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렇게 순서로 안 해요. 지금은 플러스로 해요. 플러스로. 예전엔 이거 했는데 지금은 뭐냐? 플러스로 한다는 거예요. 다. 이런 개념이 뭐야? 통합이라는 거예요. 통합. 옛날에 여러분 고객 보고요. 뭐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뭐야? 고객과 뭐 이런 거죠. 옛날엔 고객 보고 경쟁자 보고 기업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지금 뭐야? 고객, 소비자, 경쟁자 통합시켜버리는 거예요. 통합됐을 때 동시에 나오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효율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요새 그리고 전략과 전술의 시발점.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누가 강자 같아요? 여우죠. 누가 약자 같아요? 토끼죠. 그죠? 여러분 여우는 여우의 전략이 있고 토끼는 토끼의 전략이 있어요. 여우의 전략은 뭐예요? 여우는 훨씬 빨리 뛰어요. 그리고 훨씬 더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어요. 여우는 토끼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곧장 뛰어라. 곧장 뛰어. 그럼 뭐야? 반드시 여우가 잡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우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배러의 전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배러의 전략을 갖고 있어요. 강한 사람이랑 내가 싸움을 잘해요. 내가 이기려고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싸움을 더 잘해야 돼요. 내가 싸움을 더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토끼는 어떤 전략을 쓸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 텔레비에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요. 치타가 사냥을 쫓아요. 영양을요. 치타는 뭐예요? 치타는 오직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뭐예요? 평지에서 뭐예요? 일직선으로 가는 코스라면 반드시 잡아요. 사냥은요? 사냥이 미쳤어요? 그렇게 뛰게? 사냥은 어떻게 해요? 뛰다가요? 각도를 꺾어요. 팍팍팍팍
팍팍 꺾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치타가 놓치는 거 보면은요 슬라이딩이에요. 슬라이딩. 지가 너무 세게 뛰다 보니까 뭐예요? 잡히는 사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의 전략을 모르는 거예요. 얘의 전략을요. 얘의 전략을 모르고 뭐야? 지 힘만 믿고 앞으로 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잡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회사가 좀 자원이 많거나 뭐 이러면 당연스럽게 뭐 할까요? 이런 여우의 전략을 써요.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뭐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토끼의 전략을 쓴다고요. 왜? 훨씬 더 상황에 아까 말씀하셨죠. 지형 지물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요. 머리를 훨씬 더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 원래 대기업인 회사 이런 회사 있죠. 이런 마케팅 팀이요. 또 모든 걸 또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거를 뭐 히트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맛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히트시켰어요. 이러면 마케팅 전략이 좋고 제품 기술이 좋아서 한 것도 있지만 뭐예요? CGV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뜬 거예요. 그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아무리 맛있는 걸 만들어도 뭐예요? 힘이 없다고요. 힘이. 그래서 마케팅 기획의 시발점은 고객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경쟁자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아는 게 뭘까요? 내가 여우인지 내가 토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회사의 전략이 토끼의 전략을 쓰는지 아니면 여우의 전략을 쓰는지. 나 자신을 알 때 그때 돼서 뭐예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는 우리 회사의 마케팅의 목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마케팅의 목표를 알기 전에는 또 뭐를 알아야 돼요? 우리 회사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우리 회사의 비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마케팅 기획의 세 번째 오해는 뭐냐? 마케팅 기획을 못하는 것은 또 하나, 바로 설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설득을 할수록, 고객을 설득하면 설득할수록 고객이 설득이 될까요? 고객은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안 될까요? 소비자한테, 이거 사십시오? 하면, 안 사요? 이래요. 그냥 나오는 거 그거예요. 안 사요. 이번에 이거 20% 세일인데, 관심이 좀 들어와요. 근데 안 살라고요. 그러면 30%로 해드리겠습니다. 아예 안 살라고요. 40%, 50% 하면 뭐예요? 그러면 내가 더 사라고 하는 거죠. 그럴수록 안 사요. 왜요? 불량품 같아요. 그죠? 여러분, 설득하지 않아. 여러분, 왜 마케팅 기획이라는 게 프로세스냐? 왜 프로세스일까요? 뭐 이런 거죠. A, B, C. 여러분한테 제가 A가 C라는 걸 설득할 때 이게 없이 설득하는 뭐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A는 C예요. 맞죠? 웃기고 있네. A는 C 맞잖아요. 근데 프로세스를 두면 설득해야 돼요. 이거와 이거는 똑같아요. 오케이? 그럼 A는 B죠. B는 C죠. 하면 뭐예요? A는 C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프로세스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STP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남자하고 여자하고요. 사귈 때도 그러죠. 여러분 사귈 때 우리 둘이 딱 만났는데 너무 내 이상형이야. 또 나도 그 상대방의 이상형이야. 그럼 뭐예요? 요새 뭐 KTF인가 선전이 있죠. 차 이렇게 가다가 뭐예요? 필 맞으면 키스하는 거죠. 여러분 사귀면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 잘 사귀지 않고요. 서로 간에 이런 이상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저 여자를 사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구하는 거예요. 일단 친구하는 거죠. 친구에서 뭐예요? 일단 사귀어보는 거예요. 친구로요. 친구로 사귀어보면 뭐예요? 친구로 사귀어보면 프로세스에 들어와요. 프로세스에. 밥 먹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내 진심을 알아줄 소지가 커요. 그죠? 한 번에 쇼부가 안 나면 뭐예요? 프로세스로 쇼부를 보는 거예요. 프로세스로.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때도 뭐예요? 고객을 설득할 때도 사세요라고 안 되면 뭐예요?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거는 뭐 스위스에서 만든 뭐고요? 뭐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와요. 따라와서 뭐예요? 그렇구나 하면서 뭐예요? 설득되는 거예요. 자, 설득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차라리 뭐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해드리면 어떤 마을에 양치는 농부가 있었대요. 양을 농부가 치나? 양치는 양치기가 있었대요. 근데 양을 치는데 옆집에 사냥꾼이 살았대요. 근데 사냥꾼이 사냥을 하니까 사냥개를 풀어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사냥개들이 양을 자꾸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사냥개 좀 묶어 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냥꾼이 뭐냐? 안 묶어 놨어요. 왜요? 내가 사냥꾼인데 사냥개를 묶어 놓으면 어떡해요?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짜증나서요. 마을에 있는 재판관한테 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서 소송을 건 거야. 묶어달라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적을 원하느냐, 친구를 원하느냐? 저는 친구를 원합니다. 그럼 나한테 이러지 말고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양치기는 뭐 어떻게 했느냐? 그 동네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양 중에서 제일 이쁜 양 2마리를 가지고요. 사냥꾼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아들들한테. 사냥꾼의 아들한테요. 아들이 어린 양을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좋아하는 양을 사냥개가 물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걔를 묶어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고맙죠?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잡았던 사냥 그 고기에서 조금을 양치는 사람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다 보니까 고맙죠? 그래서 양으로 만든 버터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둘은 친구 됐어요. 한 번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보단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게 낫고요. 마케팅의 설득, 그리고 우리 팀장님한테 설득을 하는 것도 배려와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시키려고 하세요. 이해가 되면 그냥 소비자는 와요. 이런 거 있죠. 와 하면 안 와요. 레드카펫이라는 게 있어요. 레드카펫을 깔아주면 그럼 와요. 차라리 그거죠. 이런 거죠. 우리 회사가 여러분 예전에 극장이 막 있었을 때요. 극장 시장이 막 그냥 컸을 때 갑자기 VTR 시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극장주들이 크게 고민에 빠졌대요. 왜? 많은 시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디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뭘 했느냐? 왜 그럴까 해서 더 편하게, 일단 이렇게 생각했어요. VTR로 집에서 보는 이유는 편하니까 보는 거 아니까. 그래서 극장도 다시 고치고요, 내장도 고치고에 대해서. 그래도 안 와요. 사람들이 그래도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자꾸 다른 걸로 설득을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걸로.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적인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이유는 재밌으니까 보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렇죠? 재밌으니까. 그럼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극장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오면 이번에 VTR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자에서는 나의 시장을 뺏어먹는 경쟁자였죠. 만약 내가 즐거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재밌는 영화를 개봉해놓으면 여러분 영화는 3개월 정도 내려오면 그 다음은 안 봐요. 만약 그런 식으로 내가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 VTR 시장은 리사이클 시장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 3개월 전에 개봉한 걸 가지고 여기다 또 재탕으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서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가 키라고 생각해서 돈 들여가지고 다 고치고 해도 재미가 없으면 극장에 안 간다고요. 여러분 편해서 안방처럼 편해서 극장 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순서를 보게 되면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올게 됐으면 와요 그냥 스스로. 그리고 요새 고객들은요 너무 똑똑해. 여러분이 광고하죠? 광고다 이래요. 제 광고하네? 이건 아니고 이거는 홍보성 신문입니다. 해도 홍보다 이런 거예요. 다 알아요. 그렇죠? 의도를. 자, 4번째 오해. 여러분, 고객은 마케팅 실무자가 바라야 할 포인트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아까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박서가 권투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실무자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야구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박서 위링 위에 올라가면 뭘 해야 돼요? 코치가 올려 보내줘야 돼요. 여러분, 고객을 잡는 거 아니라 실무자 입장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의 고객은 일단 누구예요? 여러분의 직속 상사예요. 직속 상사를 넘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죠? 이렇게 있어요. 직속 상사는요, 고객을 40대로 보고 있어요. 나는 고객을 20대로 보고 있어요. 둘이 기획서를 쓰려고 썼어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20대건 30대건 난 못 만나요, 일단. 그 사람이 나를, 게이트키퍼라고 하죠? 못 넘어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객의 끝점을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봐요. 실무자의 입장, 여러분, 대표는 상관없어요, 대표는. 대표는 바로 대표는 바로 가요, 고객으로요. 그러나 실무자는 안에서 넘어가야 돼요, 안에서. 자, 그런 개념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5번째. 여러분, 북스맛이라는 게 있죠?
스트레스 맛이라는 게 있어요. 북스 맛은 뭐예요? 마케팅은 학습으로, 스타디로 배우려고 하고요. 스트레스 맛은 뭐예요? 경험으로 하려고 그래요. 북스 맛은 프로세스, 아까 논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액션 위주예요. 액션 위주. 여러분, 그 블랭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뒤에 답이 있어요. 집에 가셔서 먼저 말해줬으면 그러면 안 했잖아. 이것도 뭐예요? 순서죠. 그죠? 자, 뒤에 다 있고 뭐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 북스 맛은 로직이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마케팅 전략 기획은 논리를 잘하는 사람이 잘할까요? 창의를 잘하는 사람이 잘할까요? 창의예요. 네, 논리랑은 마케팅이랑은 별 관계가 있죠. 여러분, 충분히 숙성했을 때 꽃이 피는 것처럼 뭐예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파악했을 때 뭔가 창의가 나오긴 하죠.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 나무가 아름다운 이유는 꽃이 이쁜 거예요. 그렇죠? 뿌리가 이뻐서 좋게 평가받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뿌리가 없다고 하면 그 꽃도 없어요. 언제나 제 마케팅 정말 잘한다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창의적인 사람이 마케팅을 잘한다라는 소리는 들어요. 네. 자, 그러니까 로지컬러보다 여러분 스트레스 맛은 모든 걸 뭐예요? 컴플리케이트하게 봐요. 자, 이 사람은 데이터를 통해서 추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추이가 뭔지 아시죠? 추이가 뭐예요? 추이가 이런 거죠. 추이. 여러분, 스트레스 맛은 뭘 봐요? 추이를 통해서 미래를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학습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도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근데 여러분, 좀 더 빨리 가려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맨날 책 보고 뭐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 일단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정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참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요. 일단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케팅 기획을 단지 하나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마케팅 기획을 세우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게 아니라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워 보이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새로운 접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단 마케팅에 대한 오해를 좀 푸시면, 여러분 제가 이콜로지컬 마케팅 플래닝 시스템 어프로치라는 걸로 정리를 하고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이콜로지컬 마케팅 시스템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거에 한번 비유해 보면 마케팅을 금방 통합화로 이해할 수 있어요. 통합화로요. 일단 마케팅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선 목표라는 씨앗이 필요해요. 목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뭘 원하는지 모르면요,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하면 뭐야? 뭐 이런 거 있죠.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이번 2007년 마케팅 계획은 25% 매출 신장이에요. 그럼 25% 매출 신장할 만한 계획을 세워요. 내 마케팅 목표는 이 2배 향상이에요. 여러분, 2배 향상과 25%의 향상이 목표가 다르죠. 네, 그럼 계획도 같을까요? 목표가 다르면 계획이 달라져요. 계획이 달라져서 뭐야? 목표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기획이라는 것은요, 마케팅 전략 기획이죠. 기획이라는 건 열심히 해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게 기획이 아니에요. 기획은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느냐를 생각해야 하는 게 기획이에요. 목표가 달성이 돼야 뭐예요? 목표가 있어야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야, 이번에 마케팅 목표 10%야. 이러면 뭐예요? 10%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야, 5배 매출에 신장해. 그럼 뭐예요? 이미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신규, 여러분 10% 정도면 기존의 고객들에 대한 로열티를 좀 더 끌어내기만 해도 10% 나와요. 5배를 향상시키라고 하면요, 신규 영업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목표의 씨앗을 심고요. 여러분 일단 뭘 심을 건시며, 여러분 누가 심을 건데요? 두 세 번째야, 언제 심을 건데요? 네. 그리고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죠. 어디에 심을 건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마케팅이라는 게 개념이 서가요. 자, 여러분, 일단 마케터의 입장에서는요, 분석적인 입장과 창의적인 입장이 있다고 했죠. 통합적인 거예요. 여러분, 분석적인 거라는 건 뭐냐? 분석적인 거란 건 대응이 이런 거예요. 분석적인 거에 대한 마케팅의 대응은 바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순발력과 통찰력이 중요해요. 여러분, 분석적인 사람은 이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되게 행동 위주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은 뭐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마케터는요. 내년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어질까? 혹은 고객은 어떻게 바뀌어질까?
여러분, 통합적이라는 건 뭘까요? 이거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우리는 내년에 무엇을 달리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달라진 걸 보고 뭐예요? 액션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답이 아니고 이것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지컬해도 마케팅은 못하고요. 크리에이티브만 해도 마케팅은 못해요.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누구의 작품인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피카소. 이 두 개의 작품 다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건 피카소 작품 같죠? 이건 다른 사람 작품 같죠? 이건 젊었을 때의 피카소예요. 이건 나이 들었을 때의 피카소고요. 여러분, 크리에이티브라는 것도 나왔을 때 뭐예요? 충분히 이런 걸 그려봤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그려보고 바로 이거 나오면 뭐예요? 그건 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창의라는 게 꽃을 핀다라는 것도 뭐예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접근하고요. 분석적으로 접근했을 때 뭐예요? 그게 트레이닝 됐을 때 창의라는 게 나오는 거지. 이런 거 없이 창의가 나오는 건 뭐예요? 그건 사이코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의 그 씨앗을 뿌렸을 때도 잘 보세요. 마케팅의 씨앗을 여러분 목표라는 씨앗을 밭에 놨어요. 여러분 목표가 중요해도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밭에 씨뿌리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콘크리트에다 뿌리면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뭐예요? 발화를 못해요. 좋은 데다 뿌려놔야 뭐예요? 시장이 좋아야 목표도 커져요. 여러분 발화가 되면 바로 줄기가 돋나요? 여러분 줄기의 방향은 아래로 가요. 아래로요.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는 bottom-up의 방식으로 시작해야 돼요. bottom-up. 위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장에서 전략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뭐야? 뿌리가 많아야 얘가 탄력을 받고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콜로지컬 마케팅 플래닝 시스템이라는 건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5가지 개념을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일단 씨앗이 중요한데 뭐예요? 씨앗이 중요한 만큼 시장이 중요해요. 어디에 뿌릴 거냐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면 여러분 바로 위로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서 뭐예요? 뿌리를 거쳐서 토양, 공급을 시장에서 공급, 시장을 얼마나 이 토지를 뭐예요? 얼마만큼 빨아들이느냐가 뭐예요? 나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아래는 뭘까요? 이 아래는 논리적인 접근이 많이 들어가요. 논리적인. 여러분 안 보인다고 얘가 나무는 아닌 건 아니죠. 얘도 나무예요. 그렇죠? 자, 얘 같으면 뭐예요? 이 시장은 3개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쉬었다가 할 게 뭐냐? 기업 중심적 토대. 여러분, 고객 중심적 토대. 경쟁자 중심적 토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뿌리가 여기에 이쪽으로 많이 가 있죠. 그럼 뭘까요? 그 회사는 기업 중심적 마케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뿌리가 이쪽에 많으면요. 고객 중심적 많이 하는 거고요. 이쪽은 경쟁자 중심이에요. 그러나 얘 너무 편식을 하면 안 되죠. 왜요? 지금은 골고루 퍼뜨려 있어야 돼. 골고루요. 왜? 때에 따라서 계속 변동을 해줘야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줄기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줄기가 뭘까요?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건 일단 전략이에요. 큰 그림에서 전략이 나와요. 전략이 탄탄하게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전술이 나오는 거예요. 전술이. 그렇죠? 전술이라는 게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나무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건 나무가의 생장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가 있어요. 해가 여기 있으면 모든 전략과 전술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여러분 이게 비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소비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뭘로 설득을 하느냐에 따라 뭐예요? 바뀌게 돼 있어요. 전략과 전술은요. 얘가 여기에 오면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나나요? 아니요. 여러분 바람이 불기도 해요. 계절이 바뀌어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전략이 바뀌나요? 전술이 바뀌는 거예요. 전술이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뭐예요?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서 낙엽을 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그것들이 뭐예요? 다시 엑기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색을 바꾸자. 여러분 여름에는요 잎을 넓게 펴서 뭐야? 최대한 광합성을 많이 해요. 그건 여러분 전술적 사고라는 거예요. 전술은 여러분 뭐야? 아이템, 이벤트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내는 거예요. 전략. 여러분, 이거 말고 또 뭐 또 고려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나무는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또 뭐 또 봐야 돼요? 때에 따라선 버그가 와서 갉아먹기도 해요. 그렇죠? 네? 내가 원치 않은 것들, 여러분, 정부의 규제나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해외 시장에서 들어오네. 뭔 변수가 와서 뭐야? 갉아먹기 시작하면 뭐야? 아무리 좋아도 뭐야? 그거에 대한 대치 방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이걸 한번 써보세요. 쉬는 시간에 쓰지 마세요. 쉬는 시간에는 서로 마케팅 하세요. 서로 get to know 하시고, 이거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고객은 누구고요? 여러분의 경쟁자는 누구고요? 예,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어요. 당신의 고객은 누구냐? 팀장님. 경쟁자는 박 팀장.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실무적이에요. 정말 실무적.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걔를 넘어가야 내가 소비자를 만나죠. 그죠? 그 다음, 이거 1차 페이퍼가 있고 2차 페이퍼가 있는, 그게 훨씬 더 실무적 접근이에요. 여러분은 코틀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코틀러처럼 생각하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쫓겨나요. 피터슨처럼 생각하면요. 여러분은 미친 거예요. 그죠? 걔는 그만의 로드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로드가,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여러분 복용법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독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을요, 여러분, 이 같은 질문을 여러분이 하고요, 여러분의 직속 상사하고요, 고객하고요, 경쟁자하고요, 부하 직원한테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일단 목표를 설정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부 사람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다 여러분 등 대고 바라보면 뭐예요? 힘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똑같은 질문을 내 오른팔한테 해보시고요. 내 직속 상사한테 해보세요. 그럼 이런 게 나와요. 와, 그동안 마케팅 기획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은근히 쉬워져요. 왜요? 많은 부분 그래요. 등을 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등을 대고요. 서로 다른 걸 보고 있으니까 뭐예요? 가는 길도 다르죠. 자,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파란 고양이죠? 파란 고양이가 앨리스가 힘들 때 언제나 나와서 문제를 해결을 해줘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얘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 앨리스가 또 이렇게 물어봤대요. 고양이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일단 마케팅 기획을 할 땐, 우리가 이제 쉬었다가 기업 중심적 마케팅을 하겠는데, 마케팅 기획을 할 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데요? 마케팅의 전략, 여러분, 피터슨은요, 가르치고 싶어서 마케팅의 전략 개념을 세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피터 드러커, 코틀러도 뭐야? 여러분, 그 사람이 놓여져 있는 환경에 발아서 마케팅의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환경에 놓여져 있지가 않다고요. 그게 답이라고 해도 뭐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애한테 여러분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가르쳐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뭐야? 상황에 따라 답은 다 달리 있어요. 그때의 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뭘까요? 여러분,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한문 공부하고, 한문 시간에 도덕 공부해요. 자기 레벨에 맞췄을 때 차라리 높이 비전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만 높이 보세요. 조금만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시장에 그런 말이 있죠. 한 발 앞질러 가면 뭐예요? 망해요. 반발 앞으로라고 그래요. 반발 앞으로. 마케팅의 개념도 오늘 제가 안 세워드려요. 왜요? 마케팅의 개념은요, 진화하고 있어요. 네. 마케팅의 개념은 계속, 왜? 소비자가 진화하고 있고요. 회사가 진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케팅의 개념은 여러분이 세우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게 맞나 틀리나. 그리고 원래 살아가는 게 그게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코틀러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케팅을 하면요, 코틀러가 맞다라는 걸 여러분이 산증인으로 입증시켜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누구가 좋아요? 코틀러가 좋아요.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케팅 로드맵을 만들어낼 때 뭐예요?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잘 보여주고요. 나아가서 뭐예요? 내 마케팅의 개념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만든 마케팅의 개념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그거에 몰입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쉬울까요? 그렇죠? 모든 건 쉬워질걸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본 것처럼 일단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 제가 5가지 오해에 대해서 얘기한 건 이콜로지컬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다 나무를 생각해 보면 돼요. 네, 여러분, 잎사귀가 공중에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뿌리가 나오진 않죠. 네,
뿌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거에 대해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우리가 쉬었다가 9시 10분부터 기업 중심적 마케팅이란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쉬는 시간에 여러분 마케팅의 기질을 발휘하셔서 get to know 하세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마케팅을 배운다 그럼 자질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